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성인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죠. 이 IBD와 입안 미생물의 관계를 파헤친 2025년 캐나다 연구 논문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IBD 하면 이제 장 속 세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입안에도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 그렇죠. 이 연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고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죠.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게 장 건강이랑 입안 건강이 사실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이 캐나다 연구는 이제 애틀랜틱 패트 코어트라고 한 320명 정도 대상으로 IBD 환자랑 건강한 분들, 침 속에 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타액 미생물 군집이 어떻게 다른지 16S RNA 유전자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아, 유전자 분석으로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연구에서 발견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띈 결과는 뭐였을까요? 뭐 확실한 차이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가장 분명했던 건 알파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알파 다양성요? 아, 그 미생물 종류가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쉽게 말해서 IBD 환자분들 침 속에는 건강한 분들보다 서식하는 미생물 종류가 그 풍부함이 유의미하게 좀 낮았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마치 생태계에서 종다양성 줄어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교란 변수들, 나이나 식습관, 흡연 여부 같은 다른 요인들을 다 통계적으로 보정하고 나서도 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알파 다양성 감소가 주로 여성 참가자들한테서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정확합니다.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남성 환자 그룹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요? 네, 남성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보였는데 여성 IBD 환자 그룹에서는 여러 지표에서 확실히 다양성이 낮게 나왔어요. 허참. 이게 왜 이런 성별 차이가 나는지는 이 연구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생물 군집 연구에서 이 성별을 고려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결과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연구진도 혹시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보다 한 2.5배 정도 많아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더 잘 드러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남성이랑 수를 똑같이 맞춰서 여성 표본을 좀 줄여서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도 일부 다양성 지표, 쉐넌 다양성 같은 거에서는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럼 단순히 샘플 크기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미생물 종류의 가지수, 즉 알파 다양성 말고 전체적인 미생물 군집의 구성,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베타 다양성, 거기서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베타 다양성, 즉 미생물 군집 구성의 차이도 일부 확인이 됐어요. 조정 전 모델,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기 전에는 몇몇 지표에서 IBD 그룹과 대조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아, 처음엔 차이가 네. 있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나이, 성별, 흡연, 식단, BMI 같은 여러 요인들을 다 넣고 조정한 후에는 그 유의미성이 사라졌어요. 건가요? 그렇죠. 타액 미생물 군집의 전체적인 구성에는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전체 구성은 비슷해졌어도 혹시 특정 세균, 특정 속 지너스 수준에서는 좀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차이가 희미해졌지만 특정 속 수준에서는 꽤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어요. 오, 어떤 것들이요? 연구진이 5가지 다른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교차 검증을 했는데요. 그 결과 IBD 환자에서는 웨일로넬라하고 스트랩토코커스 속 세균이 대조군보다 유의미하게 더 풍부했습니다. 베일로넬라랑 스트랩토코커스요? 네, 대략 비율로 보면 IBD 환자에서는 이 둘이 합쳐서 한 25%, 14% 정도 차지했는데 대조군은 각각 22%, 1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꽤 차이가 나네요. 네, 반면에 파리모나스 같은 3가지 속은 대조군에서 더 풍부했고요. 특히 크론병 환자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대조군보다 4가지 속세균이 더 적었는데 그중 하나는 전체 IBD 분석에서도 확인된 미분류된 루미노코카체이였습니다. 아, 크론병은 또 다른 양상이군요. 궤양성 대장염은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 그룹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속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베일로넬라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건 우리 입안에 흔히 있는 세균 아닌가요? 맞습니다. 베일로넬라는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 스트랩토코커스 중 일부는 충치나 다른 구강 질환과 관련이 있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IBD 환자는 전체적인 미생물 다양성은 좀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에서요. 근데 특정 세균, 방금 말씀하신 빌리오넬라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당신에게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타액 미생물 군집의 변화가 IBD를 선별하거나 모니터링하는데 잠재적인 비침습적 생체 지표, 그러니까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침 검사만으로요? 그건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빌리오넬라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특정 세균의 증가가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둘째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구강 장축, 오럴가덱시스와도 연결됩니다. 구강 장축이요? 입이랑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침을 삼키는 과정 등을 통해서 입안의 미생물이나 그 부산물들이 장으로 이동해서 장내 환경이나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어허! 이번 연구 결과처럼 입안 미생물 구성 자체가 다르다면 이게 장으로 넘어가서 장 건강, 더 나아가서는 IBD의 발병이나 진행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실제로 IBD 환자들이 잇몸병 같은 구강 문제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보고들이 또 있습니다. 구강과 장의 연결고리를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들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연구는 IBD 환자, 특히 여성 환자의 침 속에서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베일로넬라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특정 세균 비율은 다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이걸 통해 입과 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하나 더 추가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연구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들의 진단 정보가 자가보고에 의존했다는 점, 그리고 질병이 얼마나 활성 상태인지, 그 심각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 같은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해서 타액 미생물 군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게 혹시 IBD 같은 장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건 앞으로 더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입안의 작은 세상이 우리 장 건강과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또 건강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